지난해 4월 있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2명이 어제 국회회의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지난달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을 놓고도 한국당 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두 번째 라운드를 예고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에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 기소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고발 방침입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국회 회의를 방해했으니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증거 수집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법안 통과 시에 의장석 정부하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증을 이미 다 해놨고요. 다만 고발 시점이나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고발을 미루면 나머지 법안 처리 때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선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걸 그때 맞춰서 기소를 한 거 아닌가 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검찰을 지지해온 한국당은 자기 당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이후 오늘까지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인데 평일에 집회를 연 것도 처음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판했고 총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당의 후원 계좌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옆 차도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과 태극기를 흔듭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새해 첫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지난달 28일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 상황으로 연기돼 오늘 열린 겁니다. 한국당이 광화문으로 나온 건 약 3주 만이고 평일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고대회를 만들겠다며 날짜를 하루 앞당겨 잡았습니다. 집회엔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참석했지만 무대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당원과 전국 구국동지회 등의 단체 회원이었습니다. 법안 처리 후 첫 대규모 집회여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왜 그 공수처 만들었느냐? 왜 선거법, 이상한 선거법 만들었느냐? 결국 독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이번 4월달 선거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과반수, 아니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돼서 저들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야 됩니다. 전광판엔 한국당 중앙당 후원회의 계좌번호가 띄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고 도로 통제는 오후 5시쯤 풀렸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 전략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 집회에 다른 보수 정당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 시위 때 등장했던 강경 보수단체와 또 유명 보수 유튜버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자유우파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바로 통합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비롯한 다른 보수 정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직접 소개한 참석 단체들 중엔 지난달 국회 경내 시위에 참여했던 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전국 구국 동지회 연합회, 유명 보수 유튜버도 참석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따위로 외교하는 이
이제 그만해! 이거 아닙니까? 앞서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 때도 한국당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 목사 측과 꼭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보수 진영의 전반으로 세력을 넓히기보단 결집력이 강한 강경 보수와의 연대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103일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일찌감치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서울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처음으로 확실히 했습니다.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 주변 인사들은 서울 종로가 선택지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측근 의원도 종로도 이낙연 총리가 나와야 험지라며 지역의 상징성과 대결 구도 등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 총리는 어제와 오늘 연달아 방송에 출연해 황 대표와의 종로 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당 전체의 선거 전략상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은 공천 막판에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지도부 책임론도 큰 상태여서 황 대표가 종로 출마 요구를 외면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현직 장관인 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그리고 진영 장관인데 모두 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죠. 박소연 기자입니다. 모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고 눈물도 보였습니다. 박영선 선배가 옛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의 다선 의원들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수도권은 여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이들에 앞서 5선 중진인 원혜영 의원과 3선 백재현 의원,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만 9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구를 자산으로 전략공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종로엔 이낙연 총리가, 박영선 장관의 자리엔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당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과는 그 흐름이 다릅니다. 초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아직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TK 중진의 희생 없이는 총선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오늘 집단 탈당했습니다. 유승민, 이혜훈, 오신환, 하태경 의원 등인데 모레 일요일에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오늘 탈당에는 권은희,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도 동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나홀로 회의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바른미래당은 새해에도 이 집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아침 회의에서 집안 싸움을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 장면인데 사무총장인 임재훈 의원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또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었고 예. 또 참석해야 할 최고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손학규 대표 옆에 뭐 김관영 최고위원이라든지 최이배 정책위 의장 같이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좀 배석을 하는데 오늘 회의에는 사실상 손학규 대표 혼자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 홀로 회의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회의 끝나고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뭐 지역에서 연초라 바빠서 못 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당권 그 자체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고. 예. 보통 어느 당이든지 간에 최고위원 회의가 가장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주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다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올해 첫 최고위원 회의인데 지역 일로 바빠서 못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이 손 대표와 손 대표 측근들만 있었던 회의였는데 뭐 손 대표가 얘기했던 당권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예. 주승용, 김관영 의원 등은 손 대표와 함께 해왔던 이른바 당권파 의원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 당권파 의원들도 최근 이 손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등을 돌렸다는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 직접 이 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에게 자리 내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손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손 대표는 연초라서 다들 바빠서 못 온 것 같다,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표 자리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안 들어왔다, 그런 해석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건데 보시는 내용. 손학규 대표는 이 소속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 전 대표가 막상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 말을 바꾸고 버티고 있다라고 당권파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에도 이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까지 오르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지지율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물러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비당권파도 이렇게 집단 탈당을 감행한 상태고요. 제가 이 당권파 의원들에게 좀 통화를 해봤는데 당권파 의원들도 다음 주 초에 이 손 대표 빼고 모여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